부분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하는 거. 요거 하나 볼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의 마이너스 x승 코사인 x 요거 하자는 거지. 네. 이걸 정적분, 정적분을 하면, 뭐 안에 들어있는 거 부정적분부터 해야 되니까, 부정적분을 해야겠죠? 그지? 그럼 여기서는 누가 미분 대상이야? 얘가 미분이고, 얘가 적분인 거지. 아, 얘가 미분이야? 그러면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오케이?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 곱한 게 이제 앞에 나올 거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코사인 x에 2에 마이너스 x승. 예쁘게 앞에서 써야 되나?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코사인 x 빼기 이거 둘이 곱한 거니까 그지? 둘이 곱한 거니까 인테그랄 2에 마이너스 x 사인 x 이게 들어갈 거고 그지? 맞아?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죠 이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아직 뭐 부정적분이 끝난 상태가 아니니까 이번엔 똑같이 이번엔 sin x를 미분할 거고 2의 마이너스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해서 얘도 또 똑같이 요 부분만을 정리하게 되면 이 둘이 곱한 걸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에 sin x sin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빼야 되니까 2의 마이너스 x에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 지금 좌변에 있는 이 식이 똑같은 모양이 된 거야. 그지? 맞아? 지금 현재 여기 앞에 마이너스 2의 x에 코사인 x까지 포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식이 나왔으니까 내가 이 부분을 i라고 두면 i는 마이너스 2의 x에 코사인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사인 x 빼기 i 이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이 i가 좌변으로 이항되면 이 i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에 코사인 x 2의 마이너스 x 사인 x 그럼 i라고 하는 부분이 2분의 1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에 코사인 x 2에 마이너스 x 사인 x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과정은 부정적분을 해서 내가 만들어낸 과정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정적분이니까 따라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의 마이너스 x에 코사인 x를 정적분하는 거 2분의 1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코사인 x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사인 x 여기다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대입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좀 대입하기 편하게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에 코사인 x 빼기 사인 x 여기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되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1 되겠죠?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거만 남고 0을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여기는 0 대입하면 0 되니까 코사인 0이 1 그러면 마이너스 2의 0승 1 요것만 남겠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건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1 실용적인 답은 이렇게 나와요. 2분의 1을 분배해서 2의 2분의 파이 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런 식의 답을 원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하고 반복되는 부분을 찾는 거. 이 부분하고 우변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 191쪽에 개정편 191쪽 191쪽에 7-2번 7-2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인 파이가 0,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네, 맞습니다.
부정적분 두 번 하면 이 같은 부분이 나타나니까 얘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두 배의 0부터 파이까지 sin x 2의 마이너스 x는 정적분한 결과가 여기서 파이하고 0대 2 하면 이거만 나오니까 맨 마지막에 2로 나누면 원하는 답까지 나오겠죠. A하고 B가 둘 다 2분의 1 되네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하고 2분의 1 더해서 1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가 해봐야 돼. 안 해보면 어차피 이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잘 안 보여. 본인이 자꾸 해보셔야 그래도 뭐가 보이고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192쪽에 이제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해서 나오는 이 부분은 새로 추가되는 개념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수학 2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그대로 쓸 거고 적분 구간에 a부터 x까지 함수 fx를 정적분한 이 함수에 대해서 정적분한 함수에 대해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미분을 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얘를 부정적분한 걸 큰 fx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식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거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될 거고 얘는 하나의 상수니까 0이 될 거라고. 미분하면 0 될 거야. 근데 이 큰 F를 미분한 게 작은 F인 만큼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의 모양이 다시 그대로 나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지? fx라는 식을 정적분하는 거야. a부터 x까지. 정적분한 거야. 보통 이제 여기 헷갈리니까 보통은 t에 대한 함수를 줘요. 이렇게 많이 주죠. a부터 x, ft, dt 이런 식으로 주는 형식으로 주게 되면 얘를 적분해서 x하고 a 대입해서 빼주게 되면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가는 거야. 이 주어진 이 식에다가 fx 이게 그냥 답이 되는 거라고. 어떤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했으니까 그냥 fx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적분 구간의 어떤 함수 뭐 이런 것들 이야기들 나오는데 먼저 이제 간단하게 문제 보면 하단에 나와 있는 문제 보세요. 2부터 x까지 t배 sin t를 정적분한 다음에 x에서 미분하래.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이 함수를 ft라고 두면 ft를 x부터 a까지 정적분을 했어. 그걸 다시 미분한대. 그러면 얘는 x sin x라고 하는 ft를 fx로 바꿔 쓰기만 하면 끝. 이게 구한 거야. 주어진 함수를 정적분하고 대개를 다시 미분했으니까, 그지? 이 윗끝이 대입된 fx라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여기에 주어져 있는 ft라는 함수가 있고 얘를 적분해서 x 플러스 1 대입했을 거고 x 대입해서 뺐겠지? 얘를 미분했어. 미분하면 다시 원래도 돌아가겠죠? f의 x 플러스 1 fx 여기서 원하는 건 이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ln에 x 플러스 1 ln에 x ln x분의 x 플러스 1 이 주어진 함수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8번. 함수 fx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fx가 ln x 더하기 1부터 2까지 ft dt. 아래 끝과 위 끝에 수를 포함하고 있는 a부터 b까지 ft dt 라고 하는 이 결과는 하나의 상수, 하나의 어떤 숫자일 뿐이다. a부터 b까지 ft dt를, 그러니까 ft라는 함수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하나의 상수 취급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도 1부터 2까지 ft dt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나는 k라고 둘 거야. 그러면 fx라는 식은 ln x 더하기 k가 될 거고, ln x 더하기 k를 이 자리에 집어넣을 거야. 1부터 2까지 ln x 더하기 k를 적분할 거고, t로 바뀌겠죠? 적분할 거고, 이 결과는 k랑 같아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lnx 미분하면 뭐 된다 그랬지? 적분하면? lnx는 적분 공식이 없었는데 앞에서 나온 부정적분 공식을,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lnx를 적분하게 되면 x lnx 빼기 x인가? x lnx 빼기 x, 이거 하나 기억해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부분 적분으로 구했던 거고, 그치? x ln x 빼기 x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 외워두세요. 공식처럼 자꾸 나오니까. 주어진 ln t를 적분하면 t에 ln t 빼기 t가 될 거고, k를 적분하면 kt가 되겠죠. 1부터 2까지 대입하는 결과는 k랑 같아야 됩니다. ln-t 적분하면 t ln-t 빼기 t가 됩니다. k를 적분하면 kt가 됩니다. t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그리고 이 결과는 k랑 같아야 돼. 2를 대입하면 1이야. 2 마이너스 2 플러스 k 2. 1 대입하면 0 마이너스 1 k.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k k2. 2 마이너스 2 k는 마이너스 1. k가 2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면 fx라는 함수는 이게 fx니까 ln x 더하기 2 빼기 2분의 1. 문제에서 fx를 구하는 게 끝이네요. 이가 두 번째, fx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ft dt 똑같죠? 아래 끝과 위 끝을 상수로 갖고 있는 이 정적분 결과는 하나의 상수값이 나올 거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fx의 식의 모양은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에 더하기 k가 될 거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1부터 2까지 t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에 더하기 k, 이걸 t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k 값이 나와야 됩니다. 분배하면 마이너스 t분의 1에 k, t가 됩니다. 적분하면 t분의 1 적분하면 ln 되니까 ln t 플러스 2분의 1 kt의 제곱, 1과 2 대입해서 얘가 k랑 같아야 됩니다. ln 2, ln 1은 0이니까 ln 2 4 빼기 1 3되죠. 3 2분의 3 k. k는 2배의 ln 2가 돼서 fx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더하기 2배의 ln 2 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정적분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함수의 모양에서 아래 끝과 위 끝에 어떤 상수값들이 와 있는 정적분 결과는 하나의 상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k라고 두면 fx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fx를 여기는 ft 자리에다 그대로 집어넣어 준 거지. 그렇게 해서 정적분을 해서 k값, 상수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잘 기억합시다. 주어진 개념은 수학 2에서 정리가 된 그런 개념이었어. 9번입니다. 9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fx를 구해라.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얘가 2의 2x 마이너스 2의 sin x,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x 플러스 1.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인 함수에 대하여 나는 이 주어진 식에서 a부터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윗끝 x자리에 0을 대입합니다. x에 0을 선택한 건 아래끝과 윗끝을 일치시키면 a부터 a까지 fx dx라고 하는 이 정적분의 결과는 언제나 0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x에 0을 대입할 거야. 0은 2 sin 0은 0 플러스 a, a라는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확정이 되죠. 오케이. 양변 미분할 겁니다. 양변을 미분. 윗끝에 x를 가지고 있는 이 정적분은 미분하면 fx가 됩니다. a부터 x까지 ft dt 요놈을 미분해요. 그러면 얘는 fx가 되는 거야. 알겠어? 얘는 fx
fx가 되는 거다. 따라서 fx는 2의 x승 미분하면 2배 코사인 x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나면 미분하면 마이너스 2만 남아요. fx를 구하는 게 끝이 없네요. 미분이라는 결과로부터 정적분의 윗끝 또는 아래끝에 있는 저 x라는 변수로 인하여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식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미정 계수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래끝과 윗끝을 일치시킬 수 있는 0이라는 값을 x에 대입하여 a를 구해 나간 거죠. 잘 봐도 아래끝과 윗끝이 둘 다 상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아래끝과 윗끝이 둘 다 상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k라는 문자로 두고 지금처럼 윗끝에 x를 포함하고 있으면 양변을 미분하는 방법을 선택해라. 미분하는 방법을 선택해라. 식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정계수값 결정하려면 x에다가 0 대입하겠죠. 여기 별로 필요가 없네. 여기서 a를 구해버리려고 했는데 a가 사라지네. 주어진 식의 좌변의 모양을 우리가 1번하고 다른 모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을 정리하면 xft, tft야. 요 앞에 있는 x는 적분 대상이 아닌 거거든. 그러면 x는 인테그랄 앞으로 뺄 거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xft 부분에서 x라고 하는 부분은 인테그랄 밖으로 밀어내야 되고 적분 대상이 t에 대한 함수만 적분 대상이기 때문에 이 x는 t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계수일 뿐이야. 따라서 계수는 인테그랄 앞으로 빼주라고. 이게 이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양변 미분하는 과정에서 x라고 하는 부분과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두 개 부분이 곱해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우리는 곱의 미분법을 써야 돼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두고. 앞에 거 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할 거고. 요놈을 미분하면 xfx.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우변도 미분합니다. a sin ex는 2a 코사인 2x 속미분 겉미분했고 코사인 x 미분하면 sin x 마이너스 2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죠. 수투에서도 그랬지만 얘는 항상 이렇게 없어져야지 듭이 나와.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주어져 있는 이 적분 결과가 얘랑 같은데 내가 a를 좀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x에 0을 대입하면 0이 될 거고 0부터 0까지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코사인 0은 1입니다. 2a 사인 0은 0 빼기 2 a라는 값이 1이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고 a가 1이니까 2 코사인 2x만 남아있겠죠. 정리를 한번 하면 0부터 x까지 ft, dt라고 하는 이 부분이 2의 코사인 2x
마이너스 IX 빼기 2인 상태야.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fx니까 다시 한번 양변을 미분합니다. 여기서 양변을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이놈 미분하면 fx 나올 거고, 속미분해서 앞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4 사인 2x 코사인 x, 요게 fx였던 겁니다. 이거 함수만 바뀌었어요.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고 지수함수가 들어가 있고, 개념은 수프하고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봐요. 지금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봤어. 그러니까 윗끝에 주어진 어떤 정적분이 x를 포함하고 있는 꼴에 대한 어떤 등식들, 이 등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양변을 미분하면 fx, 양변 미분하면 fx가 떨어져 나오는데, x 빼기 t와 같이 x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 고배 미분법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만 여기만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0부터 파이까지 정의된 함수 fx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 코사인 t dt, 요 함수에 대한 극대값을 구하래요. 극대값을 구하랍니다. 극대를 구하려면 우리 미분한 함수가 필요하니까 x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f'x, 요거 미분하면 x 코사인 x만 남겠죠. 그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함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겠지. 0 이상 파이 이상에서 이 구간에서 x는 0이 될 수 있는 부분이 0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는 코사인 x가 0이 돼야 되는데, 코사인 x가 0이 되는 x값은, 여기서 이 부분이 0이 되는 x값은 x가 2분의 파이에서 0이 됩니다. 보면 0이라고 하는 건 한쪽 끝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극값을 갖지 않고 2분의 파이에서 극값을 가질 텐데,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상 파이까지 보여지는 이 코사인 x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란 말이지. 그 다음에 이게 위로 올라가서 갈 텐데, 여기 만나는 이 2분의 파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왔잖아.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2분의 파이에서 극대가 되는 게 맞다라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fx가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고,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서 f'x가 0이 되는 값을 구했더니 x가 0하고 2분의 파이에서 0이 됩니다. x는 0이라고 하는 왼쪽 끝값에서는 극값을 가질 리가 없고, 2분의 파이라는 지점에서 양수 부분에서 음수 부분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니까 극대가 되는 게 분명하죠. 이해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극대가 되는 부분, x는 2분의 파이에서 극대가 되는 건 확인을 했고, 극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극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t, 코사인 t에 대해서 이 정적분한 결과를 구하시면 이 값이 극대값이 되겠죠. 오케이. x, t를 미분하고 코사인 t를 적분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사인 t가 되겠지? 맞아? 그렇게 되면 부분 적분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건 t, 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를 t에 대해 적분해 주면 됩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오케이. 뭐 사인 t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 될 거니까 앞에 거 대입해서 값 구하시고 0부터 2분의 파이 뒤에 거는 코사인 t 플러스 되면서 0부터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원하는 답 나오겠죠. 정적분한 결과 만들어 주시면 2분의 파이 빼기 1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 극대값이 됩니다. 극대값. 알겠어?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함수의 모양만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분에서 0되는 값 찾고 그 0되는 값 주변에서의 부호 변화 확인해서 극대냐 극소냐 판단하시고 그러고 나서 뭐 극대값 구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함수가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들어가 있을 뿐이야. 적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적분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부분인데 수학 2에서는 가르치지 않았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미적분에서는 이 정적분을 급수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시키게 될 겁니다. 급수라는 개념이 미적분으로 넘어오면서 수투에서는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가르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부분 부적법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부적법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정적분 요 놈을 어떤 합의 꼴 급수의 꼴로 표현을 해서 그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야.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a부터 b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정적분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적분을 쓰지 않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적분을 쓰지 않고 이 a부터 b까지에 대한 정적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는 넓이의 개념으로 할 거예요.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이 곡선 구간에 대한 이 x축과 x축 y는 fx x는 a x는 b 라고 하는 얘네들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a부터 b까지의 이 전체 구간을 n 등분할 거야. n개로 나눠줄 거야. b 빼기 a 이 전체 구간의 크기가 b 빼기 a가 되겠지? 얘네들을 n개로 나누어 줄 겁니다. n개로 나눠줄 거야.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응? 지금 나는 8개로 나눴는데 8개가 아니라 얘네들이 n개의 구간으로 나눴다라고 가정을 하자고. n개로 나눠놓은 거야. n개. n개로 나눠놓은 이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직사각형의 오른쪽 끝점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걸 높이로 하는 세로의 길이로 하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럼 여기서도 직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도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도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우리는 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할 거야. 얘네들의 넓이를 다 더한다라고 하면 선생님 이거는 넓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해야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바깥에 있는 부분이 추가되기도 하잖아. 그러면 이건 정확한 넓이가 아닌 거지.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를 내가 여기서부터 어딘가에 있는 K번째를 기준으로 보면 요 가로의 길이는 이게 가로의 길이야. 가로. 세로의 길이는 이 오른쪽 점에 대한 함수값. 이 오른쪽 점이 A로부터 n분의 B 빼기 A가 K개만큼 온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갖고 K번째까지 온 거야.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할 거야. x에다가. 그렇게 되면 f에 a 더하기 n분의 b-a의 k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서 나온 이 함수값이 바로 이 길이가 되는 거지. 요게 요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요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둘이 곱하면 저 사각형의 넓이가 만들어지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했으니까. 그지? 맞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따라왔어? n분의 b 빼기 a와 f의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라고 하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했고 그들을 더할 거야. k가 1부터 n까지. 지금 여기에는 n개의 사각형이 들어있으니까 첫 번째 사각형부터 n개의 사각형을 다 더할 거야. 이걸 다 더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생긴 이 도형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쟤는 정확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만들어내는 저 직사각형의 개수를 늘리는 거야. 늘려. 어떻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무한하게 쪼개는 거지. 어떤 상황이 되냐면 A부터 B까지 갔어. 근데 여기를 처음에 2개밖에 없었어. 2개. 이번엔 4개 만들었어. 4개. 4개 만들었어. 그 다음에 8개, 16개. 다 쪼개는 거야. 이렇게. 쪼개서 무한하게 쪼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얘 하나, 바로 옆에 하나, 바로 옆에 하나, 바로 옆에 하나, 옆에 하나 이렇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마치 이 밑에를 색칠하듯이 아주 가느다란 n을 무한하게 늘리면 이 가로의 길이가 0에 가까워져요. 가로의 길이가 아주 작아지면서 이 직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생겼던 게 요만해지고 다시 얘가 더 작아지고 그러면서 거의 선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요놈의 이 밑넓이 요만큼 있었으면 여기다 색칠하는 거 이렇게 색칠해서 다 더한 거야. 지금 얘는 두께가 있는 거지. 그 두께가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그 값은 이 값은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결과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이걸 구분 구조법이라고 합니다. 구분 구조법. 다시 여기에 fx가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하나 있어요. 얘를 x는 0, x는 1, x축 이게 4개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원점을 지나고 1,1을 지나는 이 곡선과 x는 1, x는 0,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지? 요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은 그 넓이가 3분의 1이 돼요. 3분의 1 나옵니다.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구분구조법으로 구해보면 0부터 1까지니까 전체 구간의 크기 1. 얘네들을 n등분하면 n분의 1. 맞아? 가로의 길이가 n분의 1입니다. n분의 1. 요 세로의 길이는 0으로부터 k번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요 길이는 n분의 k를 y는 x제곱에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요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야. n분의 k의 제곱. 이게 세로의 길이가 됐어. 그리고 이놈을 k가 1부터 n까지 더할 거니까 그런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할 거야. 봐봐.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시그마 n 세제곱 n 세제곱은 시그마하고 관련이 없는 놈이에요. 시그마 안에 남아있는 건 k 제곱만 남아있습니다. 시그마 k 제곱 공식 기억하십니까? 시그마 k 제곱 공식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여기 n 세제곱 있지? 요놈 극한 취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최고차만 놓고 볼까? 최고차 6n 세제곱분의 2n 세제곱. 따라서 이 극한의 결과는 3분의 1이 되죠. 적분을 해서 구한 값과 구분 구조법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똑같지. 이해가? 여기에 써져 있는 이 기호가 이 식이 이런 의미를 가져. 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까워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k n분의 b 빼기 a 에서 우리는 n분의 b 마이너스 a가 dx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dx 요놈의 역할이 dx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리미트 시그마가 얘가 인테그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테그랄. 그리고 요 자리에 들어가는 요 값이 x의 역할을 하게 돼요. fx. 맨 앞에 써져 있는 요 a라는 값이 요 아래쪽에 오게 됩니다. a에다가 b 빼기 a를 더해요. a하고 b 빼기 a를 더해서 나온 값 요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급수로 표현된 식을 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이야. 리미트와 시그마가 인테그랄이 되고 n분의 b-a가 dx의 역할을 합니다. 가로의 길이. 사실 이 적분 기호가 요게 가로고 요게 세로야. 가로고 세로야. 그걸 갖다 곱했으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인 거지.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A부터 B까지 쌓아 올린 거야. A부터 B까지 쌓아 올린 거라고. 이게 정적분과 급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과정, 그걸 갖다 구분구조법. 그 구분구조법으로 정의된 어떤 이 적분의 결과를 급수로 표현한 정적분, 급수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 이 두 페이지에 거쳐 나와 있는 게 이런 얘기의 전부야. 알겠나? 느낌이 중요한 부분이라 표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사실상 한 가지 방법 202쪽에 1번 문제 볼까요? 정적분과 급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게 급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얘가 바꿨으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고 있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야. 첫째 항부터 무한하게 더하고 있는 상황을 극한을 통해서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고 1 더하기 n분의 k 나와 있는 이 식에서 우리는 얘네들을 이렇게 볼 거라는 얘기죠. 주어져 있는 식에서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전체 값을 x로 볼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인테그랄로 만들 거고 이 부분을 dx로 바꿨습니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x의 제곱에 dx x 제곱에 dx 되니까 알았어? 여기 이 자리 여기가 누구 자리냐면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에 그러니까 요 값을 넣어서 만든 함수값. 여기 이 자리가 원래 x 자리거든. x 자리에다가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k라고 하는 걸 대입한 거야. 저기 통째로 x로 바꿔버리면 돼. 그럼 fx가 된다고. 얘가 시작하는 지점이 이 시작하는 지점 a에 해당하는 게 1인 거야. 1부터 적분 구간의 크기가 1이야. 2까지 x제곱을 정적분하는 겁니다. 3분의 1의 x의 상승 1부터 2 3분의 7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어? 시계 모양에 대한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라 이 형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값하고 이 값이 반드시 같아야 돼. 이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k 앞에 1, 여기 n분의 1, 여기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이놈의 의미는 적분 구간의 크기야. 적분 구간의 크기. 여기까지를 인테그랄.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걸 x로 바꿨으면 fx n분의 b 빼기 a가 dx 여기 있는 a 값이 아래 끝. 요 a에다가 b 빼기 a를 더하는 값 b 정적분으로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알겠나? 필수제 1번입니다. 필수제 1번. y는 x3승과 x축 그 다음에 x는 2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자. x3승이라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기 때문에 x는 2라고 하는 지점이 여기 이제 판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부분구조법으로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적분 구간은 0부터 2까지입니다. 0부터 2까지. 따라서 주어진 식에다가 0 더하기 n분의 2k 누굴 대입하겠죠? n분의 2k n분의 2 적분 구간이 0부터 2까지니까 a가 0, b가 2야. a가 0, b가 2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2k 대입하면 n 3승분의
8k 3승 n분의 2 계산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 k에 대한 함수니까 n 4승분의 16은 밖으로 빼시고 요 k 3승 공식 쓰면 되죠. k 3승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맞지? 시그마 k 세제곱 2분의 n 플러스 1 전체 제곱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 4제곱 분의 제곱하면 4가 될 거니까 4n 4제곱 분의 16 n 제곱에 n 플러스 1의 제곱 최고차항만 놓고 보면 4n 4승분의 16n 4승이에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의 극한값은 4가 될 겁니다. 보여드린 건 부분 무조건이고 정적분을 이용해 볼까? 0부터 2까지 x3승 dx 4분의 1의 x의 4제곱 0부터 2까지 4분의 1 2의 4제곱 16 정적분하면 4 나오죠? 정적분에서 나온 결과와 부분부적법으로 해서 풀어낸 이 4라는 값은 같은 의미인 거야. 알겠니? 부분부적법은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정에 대한 이해. 뭐 학교 시험 같은 경우야 얘네들 가지고 문제를 주겠죠. 서술형으로.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수능 문제 단답형이나 객관식 형태에서는 빈칸 채우는 형태 말고는 내기가 어렵겠죠.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정. 자, 필수제 2번입니다. 주어져 있는 극수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이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좀 보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주게 되면 n제곱분의 1을 이 시그마 안쪽으로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 n제곱분의 1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n분의 n 플러스 2k와 n분의 1 n제곱분의 1을 n분의 1과 n분의 1로 해서 두 개로 분리시켜놨어.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1 더하기 n분의 2k라고 볼 수 있겠지. 1 더하기 n분의 2k 맞니?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식은 이 시그마 뒤에 들어가 있는 식이 1 더하기 n분의 2k인 거고 여기에 n분의 1이 있습니다. 제가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게 요 k 앞의 개수가 여기 n분의 분자 자리에 올라오는 값하고 같아야 돼요. 이 자리가 바로 적분 구간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는 반드시 2여야 돼. 2분의 1은 제가 따로 곱하겠습니다. 원래는 1이었던 자리를 2로 만들고 그 대신에 2분의 1을 곱해줄 거야.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좋아. 그러면 만들어 놓은 이 과정에 의하면 얘를 갖다 이 정적분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지? 맨 뒤에 있는 2분의 1을 맨 앞으로 뺄게요. 2분의 1 맨 앞으로 빼시고 인테그랄 얘는 시작하는 값이 적분 구간의 크기가 2니까 1에다 2 더하면 적분 구간이 3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누구 자리였었냐면 x의 자리였던 자리야. n분의 2가 dx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에
2분의 1 x제곱 1부터 3까지 9 빼기 1 8 되죠? 8 4분의 8 이 적분의 결과는 2가 됩니다. 이 극한값의 결과는 2가 돼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응. x가 그러면 저 1 플러스 n분의 2k 여기를 x라고 바꾼 거지. 이 자리가 x 자리가 되는 거야. 지금 얘는 x를 넣었는데 제가 그대로 나온 거잖아. 만약에 1 더하기 n분의 2k의 제곱이라고 내셨으면 적분함수가 x제곱이었겠죠. x를 제곱한 거였겠지. 근데 쟤는 그냥 원래 함수가 fx였던 거야. fx가 x였던 거야. 그리고 x 자리에다가 1 더하기 n분의 2k가 대입되니까 그냥 마치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적분함수가 그냥 x였던 거야. x. 그 x 자리에 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 1 더하기 n분의 2k가. 이렇게. 여기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됐던 이유가 x 상승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x였으면 이 자리가 n분의 2k였겠죠. n분의 2k. n분의 2k 이렇게 집어넣었을 거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n 제곱분의 1 2의 n분의 1 2의 n분의 2 2의 n분의 2 3 2의 n분의 3 n 곱하기 2의 n분의 n. 이 뒤에 나와 있는 얘가 저 시그마를 풀어 쓴 거야. 풀어 쓴 거.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건 k 곱하기 2의 n분의 k라고 하는 이 식에다가 이렇게 생긴 일반항에다가 k에다 1 집어넣고 얘는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n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합의 형태로 보여준 거지. 쟤를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시그마를 갖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n제곱을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n이 무한으로 갈 때 n제곱을 넣어서 n분의 k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n분의 k 곱하기 2의 n분의 k n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면 지금 이 부분이 a 더하기 n분의 b-a의 k 이걸 대입한 거야. 오케이? 얘는 fx가 뭐였다라고 봐야 돼? fx의 식이 뭐였다라고 봐야 되지? fx가 x 곱하기 2의 x승이었던 거야. 여기다가
여기다가 n분의 k를 대입한 거지. 그랬더니 n분의 k 곱하기 2에 n분의 k승이 돼서 여기에 이게 써져 있는 거야 지금. n분의 k가 대입된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유식을 보면서 시작하는 아래 끝이 0이고 b가 1이겠구나라고 판단해야지. 여기 있는 a가 1이고 0이고 0. a가 지금 0인 거야. a가 0.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0. 그 적분 구간의 크기 b 빼기 a가 k 앞에가 1이잖아. 그러니까 적분 구간의 크기가 1인 거야. 1. 여기 써져 있는 이 k 앞에 오는 숫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값하고 일치해야 된다 그랬어. 무슨 얘기냐면 인테그랄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저게 인테그랄이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x 2의 x승이란 함수가 되는 거고, n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dx가 되고, 시작하는 끝값이 0, 윗끝이 1로 끝나는 이러한 정적분을 급수로 표현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내야 된다고. 그치? 부분 적분에 의해서 미분 적분하면 주어진 함수는 x 곱하기 2의 x승 0부터 1까지 2의 x승 0부터 1까지 적분 x 2의 x에 0부터 1 2의 x에 0부터 1 이 적분 결과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2 빼기 2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없어지면서 정적분의 결과는 1로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어져 있는 이 급수와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과정들을 보다 보면 해석하는 방법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좀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여러 가지 형식의 그 표현 방식을 배우는 것보다 하나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제일 좋아. 특히 수능만 대비하는 친구들은 내신일 경우에는 어떤 주어진 이 식의 모양에서 n분의 k만 x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n분의 k를 x로 보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이게 다양하게 하고 있으면 머리 복잡해집니다. 한 가지만 알아도 돼. 과정상으로 봤을 때 저 fx, f 뒤에 들어가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 자리 전체를 x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인테그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dx가 되는 거고, 그러면 f의 x dx 될 거고, 앞에 있는 숫자 a를 쓰고 위에다가 밑에 b를 잡아주면 그럼 이게 가장 깔끔하게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식형태가 된다. 만렙에도 148, 149쪽에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149쪽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 만렙에서 149쪽. 그 다음에는 개정편에서는 204쪽. 뭐 간단하게만 구경할게요. 넓이 부분이요. 추가되는 개념이 여기 전혀 없어요. 그냥 정적분을 이용해서 우리는 넓이를 구할 겁니다. 다만 주어지는 함수가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분수함수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넓이 구하는 연습을 할 거고, 넓이 구하는 연습을 또 할 거고, 그리고 수트에서 하지 않았던 입체도형의 두피, 입체도형의 두피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속도와 거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미적의 시작은 개념보다 연산이야. 맨 앞에 수열에 극한 급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 대한 뭐 지수로그하고 무리수 2에 대한 정의 나오고,
삼각함수 쪽에서 덧셈 정리나 이배각 공식 이런 거 나왔던 부분들도 외워서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 거 외적으로도 그 다음에 나오는 미분법, 적분법 모두 다 공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들의 공식이 빨리 익숙해지는 게 먼저 그 도구를 갖고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또 빠릿빠릿하게 갈 수 있다고. 알겠냐? 정신 차리고 갑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